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얘기는 여론조사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론조사 솔직히 좀 믿기가 어렵죠. 아니, 윤석열이 어떻게 저렇게 3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와요?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갤럽에서 조사한 걸로 합니까? 20 몇 %대로 나옵니다만. 자, 지금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윤석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게 미국의 모닝 컨설트입니다. 이 모닝 컨설트는요, 100% 전화 면접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이 또다시 꼴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꼴찌를 했다. 꼴찌 탈환. 사실은 영국의 리즈 총리의 지지율이 더 낮기는 합니다. 그런데 리즈 총리는 벌써 사임을 했죠. 따라서 사임을 했는데 뭐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해. 따라서 리즈 총리 빼고 윤석열이 꼴찌더라. 자, 보시겠습니다. 모닝 컨설트 조사 결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22%, 지난주 18%였으니까 약 4%포인트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4%. 윤석열이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와? 4%씩이나 올라갔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여기 대도 안 하게 계속해서 검찰 수사, 민주당 압수수색, 그 다음에 대북, 이런 북풍 공작, 이런 거 하고는 있는데, 그 북풍 공작들이 생각보다, 많이는 아니라도 한 3, 4%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지율이 그나마 좀 올라간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전주에 비해서 4%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르긴 올랐는데 꼴찌더라. 올라서 꼴찌더라. 왜 그러냐?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실은 6%로 제일 적게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22%.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즈 총리는 지금 사임했죠. 따라서 리즈 총리를 꼴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꼴찌더라.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이 더 나타났습니다. 체코 총리하고 지금 꼴찌 경쟁 중이에요. 왜 꼴찌 경쟁 중이냐? 보시면은 체코 총리 보시겠습니다. 요 체코 총리, 요 사람. 자, 이 체코 총리,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체코 총리는 지지율은 21%로 윤석열보다 더 낮아요. 윤석열은 지지율이 22%, 지지율에서는 체코 총리보다 조금 1%포인트 높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 체코 총리는 70, 윤석열은 7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체코 총리보다 윤석열이 마이너스 1점이 더 돼가지고 꼴찌가 되는 겁니다. 야, 참 체코 총리도 참 불쌍타. 오죽했으면 윤석열한테 져서 꼴찌를 합니까? 근데 어쨌거나 윤석열한테 칠 수도 있는, 윤석열한테 밀려서 꼴찌가 될 수도 있는 체코 총리가 있었다. 그리고 영국의 리즈 총리는 이미 사퇴했으니까 조사 대상을 빼. 자, 윤석열이 꼴찌를 탈환했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전해드릴게요. 베리님, 성열이 때문에 쪽팔려서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쪽팔립니다. 힘내자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김민숙님, 제발 투기자본이 영국처럼 먹잇감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투기자본 얘기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투기자본의 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알아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요. 외국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채권도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채권을 투매를 한다. 갑자기 확 팔아버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 생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빌리지를 못해요. 국내에서도 조달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은행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 오지 못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은행이 자금을 조달을 못 해오면은 그 돈이 국내 기업의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부터가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지면서 기업들이 줄줄줄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은행 채고 기업 기업 채권이고 은행 채권이고 뭐 어떻게 된다?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이 해외 투기 자본이 싹 사들이는 거지. 사들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고 오겠지. 그러면서 야 갚아. 니들 채권 발행했잖아.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급할 때 돈을 빌린 거 급해서 돈을 빌려가 잘 썼는데 막상 갚을 때 되니까 전 돈을 못 갚고 계속 빚쟁이한테 빚는 거면 빚독촉을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해외에 팔려버릴 겁니다. 지금 벌써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드라곤님, 월북 공무원 당시 촬영된 북측 영상 자료가 있을 텐데요. 보내달라고 하세요. 네, 전화 한번 해볼게요. 북한 쪽에 혹시 그런 영상 자료 있니? 있으면 좀 넘겨줘. 예. 북한에는 아마 그런 영상 자료가 있나? 예. 김앤장이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민숙님, 네. 투기 자본들이 김앤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냐? 예,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테디 12남매 맘님, 경명신 정보 제발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뭐 청담동 게이트, 이 게이트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다라는 지적도 좀 많이 나와요. 왜? 윤석열이 술을 처먹었든 혹은 한동훈이 술을 먹었든 아니면 물을 먹을 수도 있지. 뭐 대통령도 술 먹을 수 있고 법무부 장관도 술 먹을 수 있지. 먹다 보면 새벽에 갈 수도 있지.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한두 번 욕먹고 한두 번 좀 비판을 받고 넘어갈 문제이죠. 근데 그 자리에 김앤장이 있었다. 김앤장이 혹시 그 자리 술자리 그 술자리에 돈을 댔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심각해지게 되는 거죠. 김앤장이 현재 우리나라 정부 부처를 상당히 장악하고 있어요. 국무총리부터 김앤장 고문 출신이잖아. 한둘입니까? 김앤장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봉욱, 윤석열하고 검찰총장을 경찰청장 경쟁을 했던 봉욱 전 고검장이 김앤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상준 국정원 기조신장이 날아간 자리를 누가 채웠다? 또 김앤장이 채웠어. 김앤장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여기저기 요소조소 참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런 김앤장하고 대통령하고 술을 마셨다? 새벽까지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도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숱하게 많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있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제가 어디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최대 로펌하고 정부하고 유착, 밀착, 뒷거래 관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한동훈이 거기를 갔든 윤석열이 거기 갔든 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갖다 쳐. 솔직히 한동훈도 걔도 그렇지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직을 건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해. 뭐 룸살롱 갔다. 아니 룸살롱 갈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예? 아니 뭐 갈 수도 있죠. 씨 스님도 가는 판에 뭐 장관 광고 가지고 그냥 그건 한두 번 조롱거리로 끝날 문제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직을 걸겠다고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몰라. 난 오버하는 사람 더 이상하더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룸살롱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룸살롱 갈 때 누구랑 갔느냐. 김앤장하고 갔어? 그럼 돈 누가 됐어? 김앤장이 됐어? 이렇게 되면 사태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진짜 국정농단급 사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투기 자본,
국제 투기 자본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고 그 투기 자본들을 대리해 주는 데가 김앤장이다. 그럼 얘기 더 심각해지는 거지. 얘들이 짜고 지금 대한민국을 통째로 해외에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해볼 수까지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의 봄님 룸바에 갔다는 걸 스스로 흥분했다고. 배창민님이신가요? 창민배님이신가요? 직원을 동원하면 큰일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더 드라곤님 고리짝을 긁으면서 무가를 주원하는 그녀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군요. 어떤 이가 김진태 사태 뒤에 건의가 있다고 하던데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살짝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진태가 그 정도를 몰라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요. 사실 강원도가 레고랜드에 투자한 돈이 많아요. 강원도가 뭐 지급 보증을 서준 것도 있고 또 강원도가 직접 투자한 것도 있거든요. 강원도가 직접 투자했다는 건 뭘 말한다?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레고랜드가 이미 개장을 했다 그랬죠. 지금부터 돈 벌 일만 남았다고. 이제부터 돈을 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사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난리가 났거든. 그런데 요런 상황이 되면은 레고랜드 가지고 있는 주식 있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레고랜드 주식. 요거를 팔 수 있는 명분이 돼요. 왜? 국유재산 매각 이런 거 하잖아. 강원도 재산 매각을 하겠지. 강원도가 너무 힘들어. 강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채권도 우리가 지급 보증 못 해준다고 뺐잖아. 근데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갖고 있어? 주식 팔자. 헐값에 강원도의 재산을 팔아 넘길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더 걱정되고 그게 더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거기까지 정말 얘들이 작전을 썼다면 김진태가 아니라 그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천영감님, 영갑천님이신가요? 헐값 매수 목적.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레고랜드, 강원도가 돈을 많이 투자했고요. 강원도가 투자한 돈 중에는 지급 보증을 해준 게 있고요. 직접 투자를 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 언젠가는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강원도가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 김진태 사태가 나가지고 레고랜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조기에 팔아야겠지. 강원도에 지금 강원도 지금 재정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지급 보증도 못 해준 판에 레고랜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 이거 팔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진짜 헐값에 넘어갈 겁니다. 강원도민들의 피땀이 들어있는 십수년의 노력이 들어있는 레고랜드 주식이 가만히 놔두면 지금부터 가격이 올라가지고 천정부지로 올라갈 그 레고랜드 주식이 앞으로 너무나도 헐값에 민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간에 헐값으로 주식을 그럴 명분이 이번에 생긴 거지. 제가 볼 때는 그거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다른 꿍꿍이 속이 레고랜드 주식을 헐값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번에 그 레고랜드 사태를 안 해도 되는 레고랜드 사태를 만든 게 아니냐. 저는 사실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21g이) 군침을 삼키나 그랬을 수다고 있었어요. 그의 여러분님
진태가 팔아서라도 갚는다고 했어요. 냄새 나네요. 예, 맞습니다. 김진태 그 얘기를 했다 그러죠. 레고랜드 주식 팔아서 강원도가 진 빚을 갚겠다. 그 말이 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고랜드 이미 개장한 지 몇 달 됐어요. 앞으로 계속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가 번 돈으로 빚도 갚을 겁니다. 이 만기 연장만 계속 되면은 이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레고랜드가 다 결국 다 갚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못 갚겠다, 디폴트 하는 바람에 강원도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레고랜드 주식을 팔 수밖에 없게 됐어. 파는 게 어떻게 당연해요. 그렇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 보증도 못 해주는데 주식을 갖고 있다? 말이 안 돼. 주식 팔아서 그 돈 갚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국유재산, 국공유 재산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위한 작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작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 제가 그전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이거 기회가 좀 안 됐습니다만 이거 오늘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 레고랜드 사태의 핵심은 이게 돈을 갚을 수 있다 없게 됐다 채권 시장에 혼란이 왔다 안 왔다 당연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 레고랜드 주식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민영화 타령으로 분위기 잡고 하는 거겠죠.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자 장용진 TV 10월 27일 목요일에 띄워드린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방송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38분이 지났네요. 예, 오늘도 1000명 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이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자님 또 후원해 주셨네요. 예, 힘내자님한테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항상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이런 시청자들도 힘이 되고 직접 후원을 해주시는 슈퍼챗도 저한테 힘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는 거는 제보입니다. 제보 아끼지 말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 밤 10월 27일에 보내드린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금요일 저녁 때도 조금 시간을 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